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 김윤경 과장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거에 앞서서 일단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교역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전망을 하기 위해 이제 보고 있는 어떤 전제치 이런 거로 지금 세계 경제와 관련된 대외 경제 변수들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을 좀 간략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전망을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이해하시는데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크게 두 파트인데요. 간략하게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냥 참고 자료로 이제 최근에 세계 경제가 상당히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속 가능한지,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한번 평가를 이제 참고 자료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일단 2017년 들어서 이제 지난해 세계 경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표를 보시면 좀 흐릿하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2016년에 비해서 이제 대부분의 권역에서 성장률이 대부분 다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16년 1.7%에서 2017년 2.3%, 그리고 신흥국도 4.4%에서 4.7%로 둘 다 동시에 확대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0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같이 동반 성장한 이후로는 지금 거의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가 동시에 선진국, 신흥국이 동시에 이렇게 성장세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6년 3.2%에서 2017년 3.7%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미국도 이제 미국과 유로 지역이 소비, 투자, 즉 내수를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일본도 0.9%에서 지금 거의 지금 1.8% 이렇게 상당히 지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및 수출을 증가에 힘입어서 지금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사실 지난해만 성장률이 높았던 건 아니고요. 2013년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좀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회복세가 이제 계속 견조한 이제 성장세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어떤 금융 경로, 교역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신흥국으로 점점 이제 전이가 되면서 신흥국으로도 이제 시차를 두고 점차 신흥국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성장세는 사실 2016년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둔화되다가 지금 이제 2017년에 처음으로 지금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회복세가 신흥국의 회복세를 견인한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일하게 성장률이 2017년에 조금 둔화된 국가는 이제 인도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7년에 이제 화폐 개혁이랑 세제 개편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둔화된 걸로 보이고 그런 구조 개혁 노력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세를 점점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브라질이랑 러시아 같은 이런 자원 수출국이 2015년, 1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이 2014년부터 크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제 하반기부터 점차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한때 뭐 $30 뭐 이럴 때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지금 국제 유가가 이제 뭐 브렌트 기준으로는 한 $60 중후반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요. 특히 자원 수출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그 국제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교역 조건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 크게 직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일단 수출 단가가 유가가 하락하면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뭐 소득 교역 조건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 그게 내수로도 파급이 돼서 부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파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전환되기 시작한 게 2016년 이제 하반기부터 그래서 지금 2017, 18년에는 저희가 계속 요 플러스 성장세가 점차 이렇게 확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전망 말씀드릴 때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는 이제 선진국이 이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제 신흥국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제 세계 경제를 좀 견인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교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 교역을 보는 이유는 이제 세계 교역이랑 세계 경제 성장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성장이 교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역 확대가 성장의 어떤 확대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언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역이 최근에 상당히 높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교역이 확대될 경우에 이제 뭐 기술이 우위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열위에 있는 국가들로 이제 뭐 기술 이전이 촉진되거나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교역을 통해서 이제 뭐 규모의 경제가 발휘되기도 하고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하면서 뭐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등 결국 교역 확대가 성장이 더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역을 상당히 중요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세계 교역은 이제 지난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아마 10월, 11월 정도까지 나왔을 텐데 지난해 거의 한 10월까지로 보면은 한 4.5% 전년 동기 대비 4.5%로 이제 2016년에 1.5%에 비해서 큰 폭으로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5%라는 게 매우 높은 수치인데 그림 보시면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최근 5년 평균이 한 2.5%입니다. 그래서 교역이 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일단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계속 둔화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글로벌 GVC라고 해서 글로벌 분업 체계가 점점 이제 약화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중국이 이제 성장 구조를 점차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이제 세계 교역량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저희가 3% 후반 정도로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교역이 4.5%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런 어떤 증가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교역 탄성치라는 거는 이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성장률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거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탄성치가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1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역은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아세안, 러시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회복이 되면서 단가 기준으로도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들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자원 수출국도 수출이 또 증가하지만 이제 수입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들 국가들이 수입 수요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 경기가 계속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이 상당히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그 최근에 이제 확대된 요인 중에는 그 성장, 세계 경제가 좋으면 교역도 같이 좋은 점도 있지만 특히 그 성장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비 중심이냐 투자 중심이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16년에는 글로벌 투자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가 좀 지금 2017년 들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 유발 효과가 뭐 정부 지출이나 소비에 비해서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같은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에 교역이 좀 더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교역 확대는 투자 모멘텀이 계속 확대되는 그거에 따른 영향도 상당 부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정도의 증가율이 그 교역이 이제 지속될 것이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그 구조적 요인이 뭐 계속 이렇게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제 분업 체계가 뭐 계속 약화되고 있는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교역과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그 보호무역주의가 좀 아직 확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확대되는 어떤 그런 만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뭐 통계상으로만 보면 각국의 그 무역 구제 조치, 그래서 뭐 상계 관세, 반덤핑 이런 그 무역 구제 조치들이 그 금융 위기 이후에 좀 전반적으로 좀 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관세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9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제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뭐 그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인하되는 그런 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은 약간 이제 좀 구조적 요인으로 좀 재앙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유가 및 국제 금융시장입니다. 그 유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상당히 높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상승 추세고요. 특히 2017년에 상반기에는 이제 셰일 오일이 생산이 좀 늘면서 좀 유가가 하락하긴 했는데요. 그 후에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세계 경기가 좋다 보니까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고요. 수요가 일단 기본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가운데 그 공급 측면에서도 그 주요 산유국이 정정 불안 문제가 조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와 뭐 이란 간에 요새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이란의 핵 협상 관련해서 뭐 미국이 경제 제재를 다시 좀 재개할 그런 가능성이 또 있고, 이제 미국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도 한파로 인해서 그 지금 원유 수요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크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유가를 이제 계속 끌어올리는 최근의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보시면 미국 장기 금리는 이제 그 지난해 하반기에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지금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잠재 성장률이 사실 한 2% 내외 아마 안쪽이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그 장기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그 금리는 지금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달러와 가치는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을 지금 뭐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가속화가 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과거 시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약간 인상폭이 조금 더딘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금리 가속화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낮아지면서 이제 달러 가치는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주식 시장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다 그 세계 경제 개선으로 이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그 기업 수익성이 상당히 주요국에서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그런 게 또 다 반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 지금까지 동향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경제는 뭐 계속 개선 흐름을 지속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위기 이전에 이제 금융 위기 이전에 어떤 한 1980년부터 이렇게 장기 평균을 보면 한 대충 한 3% 중반 정도로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뭐 전망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IMF는 보시면 2017, 18, 19를 3% 후반대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 IMF에서는 이제 2018년에 2.3, 2019년에 2.2 이렇게 뭐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약간 뭐 둔화될 수는 있지만 뭐 그 2% 초반대를 계속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신흥국은 이제 4.7에서 4.9, 5.0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후 세계 경제는 이제 뭐 선진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뭐 이제 인도, 브라질 등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신흥국 중심으로 이제 점차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경기 업황을 좀 보여주는 게 이제 그 글로벌 PMI 지수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PMI 지수가 그 지금 한 54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고 2016년 이후로부터 이렇게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OECD 선행지수도 지금 100을 기준치 100을 상회해서 계속 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봤을 때 당분간 이제 세계 경제가 일단 개선 흐름을 보일 거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도 여기 이미 좀 반영이 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제 뭐 주요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호 무역주의 확산, 중동 지역 정정 불안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는 이제 그 생각보다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뭐 더 빨라질 가능성 뭐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리스크 요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아까 말씀드린 그 최근에 이제 뭐 FTA 재협상이나 뭐 일단 이건 미국 중심으로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 기조가 아직까지는 그 어떤 실체가 보이지는 안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요거를 저희가 좀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정정 불안과 관련해서도 아까 언급드렸던 뭐 미국의 이란 핵 협상 문제라든지 사우디 이란 간 갈등 그리고 이제 오펙 산유국으로 넓혀서 말하자면 이제 베네수엘라도 상당히 그 원유 생산이 많은 나라인데요. 베네수엘라의 또 디폴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뭐 그 지난해보다는 이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개선이 지속이 되고요. 원자재 가격도
일단 조금 다소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요 측면의 압력을 나타내는 이제 GDP 갭률을 보시면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아마 금년 들어서 이제 OECD 전망인데요. 그 금년에 좀 선진국의 GDP 갭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GDP 갭률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면 이제 회복에서 점차 호황 이렇게 단계로 넘어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수요 측에서 작동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국 경제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렇게 뭐 경제 심리 호조,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경제 심리는 여기 보시면 미국의 뭐 이제 ISM 지수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시면 다 이제 기업 그다음에 가계 소비 뭐 심리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이제 그 지난해 말에 미 의회에서 통과된 그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 요거를 주로 의미하는데요. 그 소비세랑 이제 법인세 인하가 주요 내용이고요. 특히 그 법인세 인하가 이제 투자를 상당히 끌어올릴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IB에서 투자 은행들에서는 그 이제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미국이 2018년, 19년에 GDP 성장률이 한 0.2에서 0.3% 포인트 정도 이렇게 추가로 확대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이제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렇게 지속할 걸로 보고 있고요. 유로 지역도 고용 상황, 기업 심리 개선으로 이제 내수가 확대되고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실업률이 거의 그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유로는 아직 그래도 한 8, 9% 정도로 그 실업률 자체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10% 초반이었던 뭐 그 재정 위기 이전 수준은 크게 하회하고 있고요. 금융 위기로 그 범위를 넓혀봐도 지금 실업률이 계속 장기간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가계 소득 여건은 상당히 양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보다도 추가로 이제 고용이 더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로 지역의 소비 소득 여건은 또 앞으로도 좀 더 개선될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지금 뭐 유로 지역도 경기 체감 지수가 지금 뭐 상당히 높은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의 경기 체감 지수는 뭐 거의 2000년 이후로 가장 최고치라고 지금 하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유로 지역은 뭐 경기 심리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본이랑 중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제 그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 뭐 일본 은행이나 뭐 내각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약 한 0.8에서 0.9 뭐 하여간 1%를 조금 내외 정도 수준인데요. 이거 일본이 지금 금년에 거의 1% 한 뭐 1.5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내후년에도 다소 좀 둔화되긴 하지만 상당히 그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에는 좀 일본 그 공공 투자가 좀 대규모로 집행되면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이제 내후년은 그 효과가 조금 줄어들면서 성장세는 약간은 둔화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잠재 성장률은 그래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 2기 그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 점차 그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이나 디레버리징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비록 지난해 이제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성장률이 좀 확대되기는 했는데 그 올 금년과 내년에는 이제 성장률이 조금은 이제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중국 경제의 어떤 경착륙이나 뭐 이런 정도의 그 급격한 경기 둔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일단 지금 중국이 그 구조 개혁이라는 게 이제 과잉 설비, 그다음에 환경 규제 이런 것, 그 과잉 설비를 이제 조정을 하고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가 약간 그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지금 성장 구조를 이제 내수 중심으로 그 소비 중심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비가 일단 좀 뒷받침이 되면서 그 성장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둔화되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뭐 기타 신흥국들 말씀드리면 이제 인도랑 아세안 5개국은 그 소비 투자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브라질, 러시아가 이제 지난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이제 그 수출 호조가 점차 내수로 파급이 되면서 그 회복세가 점차 계속 금년 내년에도 계속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 관련 그런 이슈가 조금 있고 그게 이제 정장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제재 이런 게 조금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난해보다도 더 성장세가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교역 그리고 국제 유가 보시면은요, 이제 세계 교역은 이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년과 같은 그 4% 초중반의 높은 이제 증가율을 계속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3% 후반, 4% 초반에 상당히 그 양호한 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OECD가 전망한 이제 그 OECD 국가 및 주요 신흥국의 그 투자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2019년까지 그 투자 증가세가 상당히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의 높은 수입 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그 세계 교역 신장률이 금년과 내년에도 계속 그래도 양호한 증가세를 그렇게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그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서 이제 원유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 일단 셰일 오일 증가로 인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셰일 오일 요 아래 미국 셰일 오일 및 시추기수 그림을 보시면 그 유가가 하락하던 시기에는 이제 셰일 오일 생산량이 크게 감소를 했었는데요. 그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금 계속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셰일 오일이 밴드 효과 이렇게 해서 아마 한 45불에서 60불 중반 요 정도 수준에서 그 셰일 오일 생산이 국제 유가의 어떤 급락과 급등을 막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일 오일 생산이 일단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산 합의도 이제 금년 말까지 그 주요 오펙 국가들이 이제 감산을 합의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6월 말에 한번 이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최근에 어떤 유가 흐름과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그 조기 종료될 가능성은 저희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가능성으로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그렇게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내 경제 전망을 하기에 앞서 일단 그 전제치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세계 경제 그리고 교역, 유가, 그다음에 기타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대한 어떤 전망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이제 국내 경제 성장 및 뭐 기타 이제 변수들을 저희가 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저희는 이제 금년에 한 3.7%, 그다음에 내년에 3.6% 이렇게 3% 중반을 그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이제 성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교역 신장률도 이제 뭐 지난해보다는 조금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한 3.9, 3.7 이렇게 3% 후반에 양호한 이제 그 성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제 지난해 54불에서 2018년 59, 2019년 59불로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하여간 저희는 요 정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셰일 오일 증산이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유가를 전망하고 있고 기타 원자재 가격도 이제 뭐 한 1.5, 1.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대략적인 어떤 그 세계경제 전망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참고로 이제 저희가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제 뭐 주요 현안 점검이라고 해서 이제 간략하게 뭐 주요 이슈를 좀 점검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금 상당히 지난해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해 이후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 가능하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뭐 결론은 저희는 일단 2019년까지는 적어도 그게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이제 근거들을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사이클이나 소비, 투자,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경기 순환 국면을 이렇게 뭐 선진국, 신흥국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13년부터 경기 확장기가 계속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NBER 그다음에 그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CEPR 이런 데서 경기의 어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거 경기 순환 국면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지금 한 2012년, 13년부터 지금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 이어졌을 경우에 이제 이게 점차 이제 뭐 후퇴기, 침체기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확장 속도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완만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연평균 이제 뭐 확장기 때 성장률이 뭐 한 3% 후반 정도 됐다면 지금은 한 2% 초반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하다 보니까 일단 경기 사이클이 뭐 단기간 내에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해 들어서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처음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는 것을 봤을 때 아직은 이제 경기 회복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사이클 상으로 보면 이제 선진국은 이제 회복기에서 약간 호황기 쪽으로 이제 전환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당분간 뭐 침체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될 걸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성장 여건을 한번 보시면 일단 소비는 그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서 이제 계속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선진국은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가계 소득 여건 개선이 주로 이제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제 고용 확대가 추가적으로 어려운 뭐 국가들도 일단 있고 그리고 뭐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국가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약간 임금 상승세가 조금 이제 높아질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OECD 국가의 노동 생산성이 이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추가 고용 여력이 이제 확대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제 점차 작용을 하면서 이제 과거의 고용 개선에서 지금은 이제 임금까지 확대되면서 소득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소비 확대로 이제 뒷받침될 걸로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업은 이제 투자는 지금 소비에 비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일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투자 여력이 이제 확충이 됐는데요. 이제 기업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2016년 이후로 뭐 미국, 일본, 중국 전부 다 그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용이 확대가 이제 좀 다소 어려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 뭐 약간 이제 인력 확충보다는 이제 그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이제 생산의 추가적인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투자 여건은 지금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그 어떤 세계 경제를 어떤 제약했던 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확산되면서 이제 기업 투자가 이제 점차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뭐 여기 적진 않았는데요. 이제 정책 여건도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이제 뭐 주요국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속도가 완만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그 금융 여건이 상당히 완화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금융 여건도 완화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 뭐 정부 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뭐 주요국에서 그렇게 크게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상당히 앞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국의 재정이 그렇게 뭐 긴축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성장 그 여건을 뭐 소비 투자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적어도 2018, 19년까지는 일단 위기 이전의 어떤 그 추세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일단 지속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거에 경기 침체를 유발했던 이제 요인들, 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주택 시장 버블 그리고 유가 급등 이런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적인 통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제 세계 경제 회복에 비해서 지금 물가 수준이 좀 낮은 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상당한 수의 국가에서 이제 물가 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그런 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다소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했던 이제 주택 가격의 급등 및 급락, 요 부분도 이제 저희가 글로벌 주택 가격을 이렇게 IM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뭐 실질 주택 가격은 거의 이제 다시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든지 가계 소득 여건이 좀 개선되면서 뭐 PIR이나 이런 수치가 상당히 그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좀 개선된 모습이고요. 특히 그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주택 금융에 대한 그 건전성 규제가 많은 나라에서 좀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 주택 가격의 어떤 버블 가능성은 이제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뭐 셰일오일 증가나 요 합의 조기 종료 가능성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급등할 위험은 이제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국이 통화 정책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이제 경기 확장기가 상당 기간 진행된 일부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조금 성장세가 둔화될 그런 가능성은 이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 부분에 대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겸 과장에 이어서 국내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난해 4, 4분기를 중심으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대내외 여건, 그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물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국은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최근 경기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내수 파트를 보겠는데요. 지난해 4, 4분기에 소비가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 증가세가 확대가 됐는데요. 국내에서의 상품하고 서비스 소비도 늘었고, 지난해 4, 4분기에는 장기 연휴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늘고 하면서 국외 소비도 증가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는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2016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을 보면은 앞으로 투자를 할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나 아니면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증가를 해 왔는데, 이제는 그 증가의 흐름이 마무리되고 점차 이렇게 둔화되는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이후에 신규 공사가 감소를 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조금 누적되면서 점차 실제 공사 실적은 좀 감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외 거래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수출도 그렇고 여기 수입도 그렇고 증가폭 자체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해 4, 4분기를 볼 때는 이제 10월에 추석 연휴가 있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한 분기당 그 영업일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날짜가 65일에서 한 70일 정도 되는데, 지난해 4,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영업일수가 6.5일 정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날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렇게 증가폭이 축소가 됐는데, 실제로 3분기를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일수가 2.5일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이 요인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보는 방법이 이제 일평균으로 수출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 4분기하고 4, 4분기하고 그러니까 영업일수 효과를 제외하고 일평균으로만 보면 증가폭이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해 4, 4분기에 상품 수출입이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어떤 특이 요인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양호한 증가 흐름을 지속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제 상황에 의해서 고용 상황을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에 비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좀 부진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특히 그 하반기에 들어서 상반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좀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제조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수출이 계속 좀 호조를 보이면서 2016년도 이후에 기업 구조 조정 영향에서 좀 벗어나면서 완만한 증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반대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게 증가를 하다가 하반기에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원인을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감소한 것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2, 4분기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크게 감소를 했고 그 영향으로 도소매업이나 아니면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와 근접하게 1.9% 상승했고, 그 다음에 월별 움직임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2% 선을 중심으로 이제 등락을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모습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 4분기 2.3% 올랐다가 4, 4분기 1.5% 오르면서 상당폭 상승세가 둔화가 됐는데 그 원인으로는 그러니까 채소류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4, 4분기 중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된 점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식료품 가격, 에너지 가격, 방금 말씀드린 채소류와 도시가스 같은 물품의 영향을 이렇게 제어한 근원 인플레이션만 보면 1.5% 수준에서 이렇게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 파란 선 자체가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0.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분기에 비해서 4, 4분기에 물가 오름폭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게 이제 한국 경제 지난해 4, 4분기 아니면 지난해 연간 경제 상황이었는데요. 금년하고 내년에 그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그 경제 여건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내외 여건을 먼저 볼 텐데요. 대외 여건의 경우에는 저희 수출과 상당히 그 관련이 깊은데 앞서 김영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부 재정 지출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 기본적으로 GDP 항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민간 소비나 아니면 건설 투자 같은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용 같은 경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 재정 운영 계획 등을 감안할 경우에 금년과 내년 중에 재정 지출 증가폭 자체는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4.5% 늘었고 금년에는 5.0%, 내년에는 5.5% 늘면서 증가폭 자체가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보면은 이 재정 정책의 영향이 각 부문별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건복지, 노동, 그 다음에 교육, 국방 같은 부분은 지금 증감률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민간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SOC 부분은 크게 감소를 하는 걸로 봐서 건설 투자 쪽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경제가 금년하고 내년 중에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경제 성장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고용, 물가, 경상수지 거시 지표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경제 성장의 같은 경우에도 이 페이지를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뒷부분을 통해서 민간 소비, 투자, 수출 등등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3.1% 성장을 했는데 금년 중에도 3.0% 성장을 하고 2019년에도 2.9%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앞으로 국내 경제는 그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증가세도 정부 정책의 영향이나 아니면 최근에 긍정적인 민간 소비 심리 영향 등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도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는 지금 현재 약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증가폭 자체는 크게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수출과 민간 소비가 주요 성장 동력이 되면서 2.9%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2.9% 성장은 저희 잠재 수준과 부합된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경제 성장 흐름을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 영향이 조금 더 지나가면서 금년 상반기에 조금 높고 금년 하반기에 조금 낮아지는 상반기 3.2, 하반기 2.8% 성장하면서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경제 성장을 그 대내 수요와 대외 수요의 기여도로 나눠 보면은 금년 중의 경우에는 대내 수요가 초록색 부분이 조금 약화되고 그 다음에 대외 수요 요 파란색 부분이 조금 세져서 대외 수요의 영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초록색 부분을 말씀드리는 대외 수요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 증가세가 이제 확대가 되겠지만 설비하고 건설 투자가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대외 수요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가 호조세를 계속 보이면서 상품 수출이 양호한 증가 흐름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그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여행 수지가 좀 감소를 했는데 그 영향이 올해는 플러스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수출 부분, 대외 수요 부분의 기여도가 상당폭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종합적인 그림들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지출 항목별로 저희가 전망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민간 소비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민간 소비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약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경기 개선 흐름이 좀 나타지면서 소비 심리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100인데 지금 거의 110 수준에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소폭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10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소비 심리 자체가 되게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소비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흐름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로 정부 정책이 가세하면서 증가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 정책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일자리 확대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수당 지급, 그 다음에 기초연금, 인상,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가계 소득 여건이 조금 더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은 지난해 민간 소비가 2.6% 늘었는데 금년하고 내년 중에는 증가폭이 확대된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가 뭐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 증가율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간의 수년간의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는 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제 가계 이자 지급 부담을 좀 높이게 되면 소비 활동을 소비 여력을 조금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민간 소비를 크게 좀 제약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그래서 이자 부담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은 소비는 조금 증가폭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4.6% 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증가율 자체는 2%대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이렇게 크게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 설비 투자 사항은 여전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설비 투자 금액으로만 보면은 지난해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설비 투자 사항 자체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규모로 그 설비 투자를 집행했던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보면 금년까지는 지난해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경기 전망이 적어도 18년까지는 괜찮고 19년도에도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된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자동차나 석유화학, 그 다음에 철강통신들, 여타 업종에 속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보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실증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이 보일 거기 때문에 이러한 유지보수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업종별로 신기술 투자 아니면 친환경 관련 부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의 투자 계획들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거나 원래 있었던 계획들도 변경이 좀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요. 상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계속 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인데요. 이거는 크게 보면은 연구개발 투자, R&D 투자하고 소프트웨어 투자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D 투자는 IT, 그 다음에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제조업이나 IT 제조업 매출액과 상당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R&D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빨간색이 R&D 투자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이 제조업 매출액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R&D 투자 금액도 점차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한쪽인 소프트웨어 투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해가지고 실제로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2% 혹은 3% 수준의 증가세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1% 증가한 데 이어서
금년하고 내년 중에 2.9,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둔화되는 요인을 하나 꼽아보자면 정부 예산 지출 계획 중에 일단 소프트웨어 부분의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세 자체를 둔화시키고 있고, 다만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건설 투자 부분인데요. 2015년 이후에 6%, 10%, 7%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었는데 금년과 내년 중에 건설 투자는 죄송합니다.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자체는 건물, 그 다음에 토목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주택을 비롯한 건물 건설을 살펴보면은 여기 2015년하고 2016년에 크게 늘어났던 그 신규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실제로 건물을 짓는 실적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도로, 철도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토목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그 예산이 상당히 영향을 크게 많이 끼치게 되는데, 요 정부 부분의 예산 계획을 보시면 지금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건설 투자는 감소폭이 조금씩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투자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건설 부분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했을 때 이렇게 나쁘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7년도에 신규 공사 물량을 일단 확인을 해보면 평균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2010년이나 14년 중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 투자 혹은 건물 투자 부분이 나빠졌다라기보다는 2015년, 16년의 영향으로 크게 좋아졌던 것이 조금 평균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목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큰 폭 증가를 했던 부분이 지금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정상화라고 하기보다는 평균으로 조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내외의 이제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충분히 지금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도 큰 대형 사업들이 좀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SOC 부분의 투자 자체가 크게 이제 이루어질 필요성은 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건설 부분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건설 부분이 나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품 수출 전망을 살펴보겠는데요. 금년하고 내년 중에 증가율을 보면은 지난해하고 비슷한 3.6%,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앞서 보신 거에 의하면 전 세계 이렇게 글로벌 교육 신장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빨간색 상품 수출 증가율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세계교육 신장률과 움직임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14년하고 15년도에는 상당히 크게 이제 괴리가 나타났는데, 이때는 이제 중국이 가공무역을 억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가공무역과 중개무역 같은
부분이 크게 급감을 했던 데 영향이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2000년대 이후의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품 수출은 세계교육 신장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15년, 16년 이렇게 내려오다가 17년도 오르고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흐름이 우리나라 상품 수출에도 그대로 보일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금 17년, 18년, 19년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왜 저희가 세계교육 신장률보다 조금 낮은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데요. 지금 최근의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조금 더 수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상품 수출을 조금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당연히 나타나는 흐름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보다는 해외로 해외 현지 생산을 하는 흐름이 좀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해외 현지 생산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품업체들도 해외를 진출하게 되고 실제로 생산 기반이 해외로 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수출 증가율을 조금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문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조선 부분이 상당히 좀 부진한데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 부분이 아직은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 교육 신장률보다 조금 낮은 상품 수출 증가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흥국이 성장세가 좀 더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수입 수요가 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격차들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소위 말하는 물량이라고 하는 가격 변수를 제외한 효과를 본 전망치고요. 이 부분은 수출 금액 자체 증가율을 좀 전망을 해봤는데 17년 같은 경우만 보면은 금액이 20% 정도까지 상당히 18%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증가폭 자체는 많이 줄어듭니다. 물량 같은 경우에는 16년, 17년, 18년, 19년 크게 다르지 않은데 17년, 18년의 금액 증가율이 좀 다른 경우에는 우리 그 수출품의 가격 상승률이 17년도에 상당히 높았고 18년도에는 조금 가격 단가 상승세 자체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비해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증가세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금액으로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뉴스에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물량보다는 수출 금액일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다라는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왔을 거고 저희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내년에는 증가율 자체가 조금 둔화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올 텐데 이것이 금액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격 변수를 제외한 물량을 바탕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 이거는 보는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조금 판단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보통은 할 때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가정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 좀 나타나게 되면
실제 전망과 현실화된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3.6, 3.7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면 우리 수출 증가율도 조금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저희 성장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3.6, 3.7 정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했고, IMF 같은 경우에는 3.9%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제로 세계 경제 흐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을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수출, 그 다음에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대중교육여건 개선인데요. 지난해보다 금년 중에는 한중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국인 관광객도 어느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800만 명이 들어왔고요. 그게 지난해에는 400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저희 예상은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한 바는 조금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한 600만 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관광객이 더 빠르게 입국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에도 성장은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세이프카드 조치가 발동이 됐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뉴스 말미에 보면은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관련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출을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출이나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로 지역이나 다른 나라들도 선진국들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조금씩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기 회복 속도 등을 비춰봤을 때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통화정책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통화정책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간다면 세계 경제 자체에 좀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거고, 그 충격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건 변화들을 계속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건 변화를 계속 살펴보고, 그래서 4월달, 7월달 계속 경제 전망을 조금 수정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경제 성장 부분이 끝났는데요. 다음 파트로 고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 제일 밑에 내려와 있는 게 2017년 하반기고요. 2017년 하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27만 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관광객 감소 영향이 서비스업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사항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조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은 하겠지만은 수출 호조가 계속 수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제조업 고용이 계속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분야의 예산 증대, 그 다음에 상반기 이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부분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지난해 32만 명보다는 조금 줄어든 30만 명 내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7%, 3.8%, 3.7%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9%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7%로 조금 낮아졌다가 내년도에는 2.0%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해 이제 선을 좀 보시면 이 추세가 계속되는데요. 17년도에 상당히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가격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3% 높은 수준에서 1.5% 낮은 수준으로 상당히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봤을 때는 농산물 가격이나 도시가스 인하의 영향이 상반기까지는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은 조금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지난해 이렇게 좀 많이 올랐던 유가의 영향이나 아니면 국내 경기 회복의 영향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점차 오름세는 2%를 향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지난 3, 4분기보다는 4, 4분기에 약간 내려오는 흐름이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이 계속되면서 수요 측 압력이 계속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고용 상황도 금년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 물가 압력 지표로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GDP 갭률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 수준으로 좀 전환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 플러스 수준이 조금 지속이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고요. 그다음에 유가나 환율 움직임도 평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이러한 영향을 좀 감안하면 이런 물가 움직임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조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해가 한 79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년과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 금액, 요거는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수출 금액 자체의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겠는데,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수출과 수입 차다 보니까 같은 증가율로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에는 요 금액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조금씩
요게 낮아지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이 괜찮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 외국에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좀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으니까 좀 배당 같은 게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계속 서비스 수지도 조금씩 앓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DP와 관련해서 경상수지 흑자뷰를 저희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제 통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외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표인데요. 지난해는 한 5% 정도였다가 올해는 4% 초반 수준으로 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 경상수지 금액 자체가 이렇게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이제 분모가 되는 GDP 자체가 조금 더 커지고, 거기다가 환율이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조금 낮고 내년에도 그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GDP는 조금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시간을 마쳤고요. 예, 이상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망, 동향하고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